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무려 5년 만에 미국행을 떠나 20조 미국 파운드리 투자를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연쇄 미팅까지 계속해서 가져가며 뉴 삼성, 국익을 위한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삼성의 움직임인데요. 자, 이에 따른 수혜주 탑5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부자TV 행부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분이 좀 바운스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가 자, 마감 기준으로 5.2% 상승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와, 이거 대박 났다. 네, 좀 오늘 하루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저번 주에도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행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들 쫙 정리를 했었는데 그 종목들이 오늘 좀 좋았어요. 그래서 자, 오늘 다시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반도체 종목 외에도 추가적인 종목들까지 좀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삼성전자 그러면 흐름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세 전환 상승세를 좀 보여줄 것이느냐 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고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제 견해를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그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쭉 그냥 우상향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기간 조정을 좀 가져가고 나서 점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겠지, 바로 곧장 쭉 올라가는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가장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좀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일단 뭐 당장의 투자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삼성전자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질적 성장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MC와 이게 경쟁 중인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더 아랫단계인 좀 더 미세 공정의 기술력을 좀 가진 질적 성장을 좀 하거나, 아니면 아예 추가적인 뭐 전장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로 뛰어들면서 기업의 밸류 자체를 좀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기존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좀 가져가야지 주가에 단기적인 좀 폭발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기존에 하던 메모리, 비메모리 관련된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단기간의 급등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바닥은 좀 다져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언제였었냐면 요때 당시였어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로 이제 거래는 빵 터져주면서 장대 음봉이 좀 나왔을 때, 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신규 투자를 하고 싶더라도 기다려야 된다. 어느 라인까지는 기다려야 되느냐? 요 이제 추세를 봤을 때 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그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대신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어야 되느냐? 쌍바닥이 그려지고 나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차트상 보시면 주봉상 이 하락 추세를 아직까지는 뚫어주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한 7만원대 후반까지는 좀 올라가 줄 수는 있겠으나, 다시 한번 재차 좀 추세적으로 좀 전환이 되려면 여기에서 한번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가 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당일 상승 흐름을 보여준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다른 이제 기업들에 비해서는 신성장 동력이 비교적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의 이러한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는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그 밑단에 아무래도 파운드리를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그때 얘기를 드렸던 게 이제 비메모리 관련 후공정 업체들, 후공정 관련해 가지고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부품, 소재
요런 쪽 애들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제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영상이 뭐였었느냐? 요 영상이었습니다. 요 영상 제가 약 한 일주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미국행 수혜주 요 영상 하나로 끝낸다라고 하면서 요때 당시에 이제 후공정 관련 업체들 싹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이제 관련된 업체들 궁금하시면 요 영상 보세요.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릴 건 뭐냐면 일단은 이슈를 좀 보면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 끝까지 좀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본격적인 시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딱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미국 출장 계기로 국내에서도 경영 행보를 강화하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경영 복귀 후에 첫 해외 출장에서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잇따른 만남을 하며 내달 임원 인사 전략회의 통해 사업계획 수립 이후 행보를 주목해볼 만하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이제 본문을 보게 될 건데 본문을 봅시다. 이번 주에 미국 신규 파운드리 투자 최종 확정에 이어 내달 초 정기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 단행, 글로벌 전략 회의와 내년도 경영 계획 수립 등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따라서 오는 23일이나 24일 정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할 전망인데 출정을 떠나 약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미국 출장에서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현안 해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미션이었던 신규 파운드리 투자 지역이 이번 주 중에 최종 확정 및 발표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약 20조 원을 투입해서 미국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자, 요 포인트였는데요. 뭐였어요? 삼성이 240도 투자를 하면서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이제 계획 아니었는데, 자,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분야의 좀 대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오늘 이제 여기에서 봤던 기사의 본문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게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아직 여전히 압도적인 게 TSMC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TSMC를 잡기 위해서 이제 투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직 TSMC의 투자 움직임의 만큼 많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삼성전자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기술력 격차에서 좀 앞서 나가려고 한다. 기술력 격차에서 일단 앞서 나가고 여기에서 기술력 격차에 따라서 벌어들인 돈으로 더 설비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좀 전망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뭔가 설비 투자를 하고 공장을 늘리고 이런 거는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술력적인 격차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좀 보여주느냐에 대한 이런 질적 성장이 좀 나와줘야지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일단 방향성에 따른 투심이 좀 잡힐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미국 현지 기업들 간의 연이은 만남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기존에 갔던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이제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백신, 코로나 백신을 또 어떻게 좀 더 확보할 수 있느냐, 공급량을 좀 늘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갔다라고 보여졌는데 막상 갔는데 추가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또 눈여겨볼 만한 재료가 아닌가 싶어요. 자, 보시면 지금 서부로 날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해가지고요, CEO를 만나 반도체와 모바일은 물론 가상현실, 증강현실, 즉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협력과 소프트웨어 확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현재 지금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페이스북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메타버스를 하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슬슬 보여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CEO의 만남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교환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또한 아마존을 방문했어요. 아마존을 방문해가지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딩 컴퓨터 등 차세대 유망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AI, 클라우딩 컴퓨팅. 그 다음에 아마존은 삼성전자 스마트 TV에 AI 알렉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죠. 또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업체 버라이즌의 CEO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모더나 공동 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을 또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각 기업들의 CEO들을 만나서 추가적인 이제 논의들을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좀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5년 만에 방문한 미국에서 정재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며 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광폭 경영 행보를 보이면서 귀국 후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라고 하죠. 왜 또 그러느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두고 있는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많아요. 당장 내달 초 정기 사장단 및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고, 이를 마치면 내달 중순에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12월 회의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맞물려 있어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사업 전략이 수립된 대로 이 부회장의 현장 경영 행보가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질지도 주목이 되는 포인트죠. 자, 그래서 지금 가석방이율 출소된 직후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반도체, 바이오, AI에 투입하겠다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백악관 이재용 깜짝 발표 예고한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 이번 주에 확정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 삼성의 해외 단일 투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약 2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해요. 사실상 텍사스주 타일러시의 짓기로 결정을 해서 이번 주 공식적인 발표에 나선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과 반도체 동맹 강화로 TSMC를 맹추격할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요 1위인 TSMC를 어떻게 좀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전 영상에서 다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좀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결국에는 이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 이후에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근데 후공정 대표적인 이제 뭐예요? 패키징, 테스팅 업체들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고, 앞서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은 후공정 관련 부품,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 요런 애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애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연쇄 미팅하는 이재용, 미래 ICT 먹거리 찾기 연일 강행군이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행에 따라서 뉴 삼성 움직임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행에 따라서 특정 키워드는 대표적으로 뭐가 일단 있었느냐, 떠나기 전에 반도체와 백신이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반도체와 백신, 일단은 첫 번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린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후공정 업체들, 이제 OSAT
업체들은 중장기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후공정 관련 이제 소부장 업체들은 이제 단기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백신 생산 쪽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정부 회장이 뭐 추가적으로 백신 이제 공급 계약 라인을 좀 더 따낸다면은 대표적으로 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좀 주가가 좀 반영된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아무래도 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봐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뉴 삼성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게 이제 5G, 뭐 AI, 그 다음에 이제 전장,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기존에 삼성 쪽으로 별로 없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만나면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보시면 반도체, 모바일,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협력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에 대해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존 관련해 가지고는 인공지능, 클라우딩 컴퓨팅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파운드리 투자가 최대 50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대규모 M&A 추진 가능성이 좀 커졌다. 지금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삼성 관련해가지고 많은 모멘텀이 붙었었던 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설계 강자인 NXP를 인수를 할 것이느냐 말 것이느냐,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좀 이게 지연이 됐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가시화된 부분이 없는데, 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전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크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대표적으로 공룡기업들이 제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는 게, 기업의 혁신, 산업의 혁신, 지금 뭐랄까요, 전반적인 이 산업의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공룡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율주행과 메타버스라고 했는데, 삼성이 아직까지는 요거에 대해 막 그렇게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 아무래도 관련된 기업들은 좀 강할 수가 있겠고, 삼성 역시도 이에 따른 신성장 동력을 찾고 주가가 강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크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의 큰 기회는 좀 이런 쪽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좀 잡아드리고자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뭐 당장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런 삼성의 움직임이 가시화가 될수록 해당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니까 일단 오늘은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올 수가 있겠는 게 전장용입니다. 전장용.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자, 그래서 이 전장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대표적으로 일단 M&A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M&A를 한다면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삼성 관련해 가지고 부품을 납품했었던 중소형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즉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 두 개가 있죠. 일단은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던 텔레칩스는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대표적인 국내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은 텔레칩스가 어떤 식으로 반도체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설계를 토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찍어내는 것이고, 그 찍어낸 이후로는 또 후공정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라.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몸집을 키운다라고 봤을 때는 텔레칩스도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종목을 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에이테크 솔루션이에요. 에이테크 솔루션. 이 기업을 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자, 최근에 저번 주에 제가 영상을 딱 2개 찍어드렸죠. 급발진 코너는 요 이제 삼성 이정부 회장 영상, 두 번째 애플카 영상. 근데 요 2개에 대한 재료 더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에이테크 솔루션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기본적으로 얘는 애플카에 탑재될 라이다 센서를 납품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실제로 라이다를 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LG 마그나에 대한 고객사가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애플카가 LG와의 협업을 만약에 한다면 에이테크 솔루션이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애플카에 대한 지금 재료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플러스 에이테크 솔루션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많이 샀어요. 자, 얘의 주주 관계를 좀 보시면 삼성전자가 무려 지분 16%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자, 그래서 삼성전자 M&A 기대감이 붙을 때마다 얘가 좀 강세를 보여줬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뉴 삼성을 향한 이 M&A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면 에이테크 솔루션이 강한 또 모멘텀을 같이 붙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 봤을 때 요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요 17,500원까지는 좀 먹을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락 추세상. 근데 만약에 요 라인을 좀 뚫어만 준다면 1차적으로는 2만원, 2차적으로는 22,500원 이상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최근에 실적 흐름도 굉장히 좋아요. 연간으로 보시면 자,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연도 분기 실적 역시도 양호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역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새롭게 주목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요거예요. VR, AR에서는 잠잠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AR 사업을 할 것이냐. 오늘 나온 기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동안 잠잠했던 AR과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왜? AR과 메타버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마이크로소프트를 핵심 파트너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CEO와의 만남을 계기로 두 회사는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라고 해요. 오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메타버스 AR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 중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팀 중 메시를 선보일 정도로 개인화된 아바타를 통해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할 수 있을 이런 플랫폼까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가상현실 같은 경우 이 가상현실에 대한 기기 MS 홀로렌즈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10년간 미국 육군의 홀로렌즈 기반의 AR 헤드셋 12만 개를 공급하는 계약까지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에서도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서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이유가 있는 거죠. 모바일 협력의 경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PC 분야 지원이 필요했는데, 모바일이 비어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외연 확대를 위해 모바일 파트너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좀 필요한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윈윈 전략을 구사했다라는 것인데요. AR이나 메타버스에서도 삼성전자는 수억 명의 기기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등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여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한때 VR 기기에 대한 사업에 뛰어들었었지만 계속해서 좀 정체 상태였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VR에서는 수년째 신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한데 최근에는 사실상 VR 사업에서 손을 뗐을 정도로 기업 VR 지원이 중단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AR 쪽으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메타, 애플 등이 내년에 AR 기반의 기기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2월에는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AR 글래스 관련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중에서도 AR 기기 관련한 모멘텀을 이제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 관련돼서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일단 이노뎁입니다. 근데요, 이노뎁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미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하루만 좀 천천히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얘도 실적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매출액의 성장세와 함께 영업이익 재작년 흑자 전환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도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움직임까지 나와줬습니다. 얘는 왜 오늘 상한가를 가느냐? 기본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었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에 협력을 했던 그런 모멘텀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좀 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주연테크입니다. 주연테크가 이제 정치 테마주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 같은데, 얘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등 콘솔 기기에 사용되는 콘덴서 필름을 공급한 기업이에요. 즉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제 연관도가 있고, 특히나 지난 2017년도 본격적인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MR 플랫폼 확대와 생태계 조성이 나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MR 헤드셋 파트너로서 주연테크를 좀 찝었다라는 부분도 이제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관계를 키운다면은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차트상 봤을 때 현재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2차적으로 좀 나왔었던 흐름이 좀 보이죠. 요렇게 두 번 이렇게 쫙.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좀 많아요. 2,000원대가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올라가더라도 2,000원대에 강한 저항이 좀 있는 상황, 웬만하면 여기를 1차 목표 라인으로 좀 잡아야 되고, 하지만 2,000원대를 돌파만 해준다면은 윗구간의 매물이 좀 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흐름이다. 자,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이 작년에 괜찮았습니다. 작년에 큰 성장과 함께 흑자 전환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단기 수익의 적자였죠, 적자. 그래서 올해 실적이 좀 중요했는데요. 자, 올해 실적 보십시다. 자, 1, 2분기 매출액 흐름 양호했고요. 영업이익은 살짝 소폭 적자였지만 단기 순이익단이 크게 좀 늘어났어요. 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영업이익단만 좀 좋아진다면 실적의 흐름으로 인해서 좀 좋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 외국인들이 수급 좀 들어와 줬고요. 일봉상 봤을 때 오늘 윗구간에 좀 매물을 소화하는 윗꼬리 달린 캔들이 좀 나와줬는데 종가 마감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인데요. 에스코넥은 어떠한 모멘텀이 있냐면 기존에 삼성전자의 VR 기기에 부품을 공급했던 업체입니다. 업체. 그래서 VR 기기에 부품을 공급했었기 때문에 AR 기기에도 추가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붙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 봤을 때 얘 또한 이제 바닥권에서 최근 거래량이 빵 한번 들어와 줬었던 흐름이 종목입니다. 근데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만 이 라인대 얼마? 1,7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강하게 좀 잡고 있는 상황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상, 단기 추세상 요 라인만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돌파만 해준다면은 흐름 자체를 좀 기대해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1차적으로는 한 2,700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시총이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시총이 좀 작은 중성주들 위주로 일단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당장에 얘네들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삼성전자가 전장 관련된 사업을 좀 더 가시화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얘네가 부가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좀 극대화해서 메타버스 기기 쪽으로 좀 이제 사업을 다시 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럴 때 이제 얘네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제 메타버스 부자TV에서 가장 조회수 많이 나왔었던 영상, 요 이제 메타버스 대장주 탑5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결국 산업의 흐름상 요 메타버스에서는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봤을 때 이제 핵심 기술이 되는 게 뭐냐? OLED OS, 그 다음에 3D TOF 요런 애들이다. 그죠? 그래서 OLED OS 관련해가지고 제가 뭘 알려드렸습니까? 선익 시스템, LG 디스플레이 이런 애들 알려드렸었죠. 그 다음에 3D TOF 관련해서는 이제 LG 노텍
이런 애들도 이제 삼성전자가 AR 기기를 이제 만든다라고 해도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실질적인 좀 대장주 애들은 꾸준하게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아무래도 국내 기업의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 기기 쪽으로 뛰어든다라고 했다면 그 또 하드웨어 관련된 대장주 애들이 더 많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움직임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삼성전자 주가는 당장 단기적으로 막 큰 상승을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좀 잡힌 것 같고,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 좀 단기 바닥에 잡힌 것 같고, 이제 큰형님들이 이제 시장에 다시 상승 흐름을 좀 더 열어준다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우들이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일단 큰형님들이 막 올라갈 때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동생들 아우들은 비교적 좀 소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큰형님들 워낙 시총이 크잖아요. 이 큰형님들 시총이 큰 애들을 주가를 5%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애들의 자금을 쑥 빼고 좀 올리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를 좀 바라본다면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 좀 큰 기회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의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져가시면서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관련 후공정 업체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 쪽으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뉴 삼성 움직임이 좀 더 가속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얘네들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행 그 다음에 뉴 삼성 행보에 따른 수혜주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당 기업의 또 사업 보고서 리포트 같은 게 있으면 읽어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마무리를 줄 텐데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박 딱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자유롭게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스럽지만 댓글 달아주신 만큼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긴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도 한 번씩만 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뿅!